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싱글 남성입니다. 제가 경험한 아치단 일화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형님의 와이프 가족은 미인 대회에서 수상한 정말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형님의 와이프는 미인 대회에서 20대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예쁘셨습니다. 그래서 형수님 여동생들도 모두 외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형수님 자매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형수님이 어떻게 우리 형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형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형수님은 여동생들과 함께 여성몰과 액세서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 출신의 형수님이 모델을 하고 있고 이대에서 나온 여동생들이 옷을 디자인하거나 구매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들은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형수님과 여동생들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로 이직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용돈거리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쇼핑몰이 대박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많은 증도를 옮기고 있으며 자금 운영을 위해 일하던 시절 형수님께서 제안하셔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잘 다니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형수님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월급도 늘어나고 복지도 좋아졌습니다. 또한 쇼핑몰이 망하지 않는다면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일한 후에는 추가로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밴드나 유튜브로 인프라를 확장하여 매출을 증가시켰으며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회사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다만 공기업 다닐 때보다 바쁘고 일도 많았습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여서 이 일 내일 할 일이 다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저 혼자만 남자 직원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일들은 자연스럽게 다제 일이었습니다. 잘 다니던 중 부모님께서 나이를 먹으셔서 고향으로 이사하셨고 저는 지낼 곳이 없어졌습니다. 쇼핑몰 근처 전세 계약을 준비하던 중에 형 집에서 같이 살자는 형의 제안으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기도 얻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여서 같이 사는 게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돈도 아끼고 출퇴근도 편해졌습니다. 게다가 형수님과 형님의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해주시는 모님 덕분에 편했습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까지 모두 해주시니 호텔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형님 부부가 이모님 월컵을 주시면서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받아서 더 좋았습니다. 제가 형님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 보니 엄마가 가끔씩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특히 형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집안일 걱정도 없고 엄마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바쁘면 언제든지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몇 명이 딱 여자친구들마저도 연락이 뜸해지면서 정말 일례적으로 전화 오는 여자가 한 명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형이 일주일 해외 출장을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제 차의 형수님이 타셔도 곧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돈 전여축 형수님의 여동생들이 차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마트로 가자면서 펜션을 올렸습니다. 마트에서 회와 술 각종 푸드코트 음식을 한가득 싸서 집으로 왔습니다. 남은 빈 방에 사돈 처녀들이 자기네들 짐을 풀고 나와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시작한 것은 처음 같이 마신 술자리였습니다. 모두 술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위인들 사이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 제 얼굴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들 사이에 있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여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마시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래 친구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로 만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방으로 들어가서 기둥만 했습니다. 목도 말라서 나온 거실로 가니까 사돈차들은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고 형수님은 소파에 앉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안방으로 가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형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꼬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형수님을 너무 걱정하게 해서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손을 잡으면서 형수님이 저를 안아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하셨고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실에서 자고 있던 사둥차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서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 형수와 열정의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도 하고 말도 했지만 이미 우리 몸은 뒤섞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수와 같이 자면서 좋은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날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기에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직 형님의 출장이 남아있기에 마음 편히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을 비비니 엄마가 방문 앞에서 서서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도 엄마도 놀래서 소리를 질렀고 형수님도 그 소리에 놀라서 깼습니다. 반찬 및 음식을 주려오셨는데 몇 번의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다 회사에 가서 없는 줄 알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형수가 서로 침대에서 포옹하며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소리를 지르시려고 하셨고 우리는 잘 못했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만나는 여자가 없어서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여자가 많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 중에는 결혼을 안 한 사둥처녀들도 있다 보니 혹시라도 잘 되면 겹사돈이 될 수도 있겠다는 혼자만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님이랑 제가 눈이 맞을 줄 몰랐다며 어쩔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형이 알았다면 제가 죽든 형수님이 죽든 큰 사고 난다며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집에서 회사에서 마주치면서 지내다 보니 서로에게 끌리는 게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끝을 봐야 되는 거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끄덕이면 껌 같은 사람과 만나주세요. 빨리 당신과 꾹꾹 문화들을 나누고 싶습니다.